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카카오뱅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지금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해서 중신용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이 중신용 고객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대죠. 하지만 요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이 시장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알려주면서 나름대로 카카오뱅크가 잘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와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지금 미국은 상단이 4.75까지 올라가 있고 우리나라는 3.5에서 플랫으로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가계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올며 겨자 먹기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이 기준금리를 동결로 가고 있는 거고, 미국은 나름대로 경기를 좀 희생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잡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. 내일 모레 FOMC 회의에서 미국은 한 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럴 경우에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연 5에서 5.25%까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1.75%까지 이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우리 시장을 이탈해서 미국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. 즉 원화 자산에서 돈을 빼서 달러 자산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집니다. 그만큼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 적이 없었습니다. 자, 현재 시장 금리가 오르는 그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이 기존 제도권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들에서는 대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은행들이 항상 비 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말처럼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면 은행들은 대출을 줄여버립니다. 그러면 결국은 이 대출 꼭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결국은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죠. 그런 의미에서 이 카카오뱅크나 K뱅크 또 토스뱅크의 이 고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이 이런 은행들, 인터넷 전문뱅크는 이런 전문은행이나 이런 쪽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이게 현재 시점이 그런 겁니다. 그런데 그와 함께 이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그 부실 채권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. 지금 토스뱅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중저신용 고객들을 많이 맞아드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연체율이, 부실채권 비율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, 카카오뱅크도 같이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총 여신 대비해서 연체율이 0.58%까지 카카오뱅크는 올라갔고요. 고정이하 여신, 즉 부실채권을 말하는 거죠. 부실채권이 지금 0.43%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이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나름대로 이 카카오뱅크도 잘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한 편이죠. 대손 충당금을 이만큼 공격적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시장은 이 카카오뱅크에서도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봐주는 면이 있지만 중저신용자 고객들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기준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리스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지금 카카오뱅크의 1분기 실적은 나름대로 선방한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. 지난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로 근 2년 동안 주가가 계속 주기차게 하락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반등다운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그만큼 이 카카오뱅크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도 나름대로 알짜배기로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숫자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. 지금 영업수익 추이도 계속 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이자 수익, 예대마진이라고 그러죠. 이자 수익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. 예대마진은 어떻게 보면 은행이라면, 여기도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수익인데 이 기본 수익이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 카카오뱅크에는 긍정적으로 비춰줄 수밖에 없는 거죠. 지금 요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걸 보면 뭐 매출 외형이나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단기 순이익도 모두 50% 이상 급증을 해서
나름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을 확실하게 시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대주 지분은 27.17%로 지난 분기와 똑같고,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이 나름대로 좀 안정돼 있고, 추가적인 그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대두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갖고 본다면 이 회사 주가는 적정 주가는 38,500원 정도로 평가됩니다. 하지만 앞에서 보셨지만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향후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인상이 된다면 그에 따른 부실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고, 그래서 지금은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이 대손 충당금 쌓은 것 이상으로 올랐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카카오뱅크의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거죠. 지금 현재 이 카카오뱅크는 지난 하반기 연말 때 15,800원을 바닥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그게 좀 말 그대로 이 카카오뱅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, 즉 이 회사의 내재 가치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훨씬 더 낮게 형성돼 있어서 지금 확실한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. 결국은 그 주가는 실적을 반영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가 추가적으로 2분기 때나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부실을 더 많이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수익성을 놓고 볼 때 이 현재 주가는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실적에 따른 주가가 그 주가 반영이 이루어지는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이거는 이제 2분기나 3분기 때 우리나라 경기가 점점 더 그 경기 침체로 갔을 때 과연 이 카카오뱅크가 어느 만큼의 대손 충당을 쌓아놓고 있고 또 어느 만큼의 중저신용자들의 이런 부실채권 양산이 어느 정도 될지 이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지켜봐야겠지만 현재의 상태로 봤을 때는 수익성이 그래도 시장의 주가보다 훨씬 더 높은 데에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